네, 저희 자동차와 2차 전지 커버하신 정영주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연구원님, 저희 그 리서치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뭔가 등장을 처음 했을 때 좀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 있었을까요? 충격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잘 아시는 분이실 텐데 그 센터장님이 어마어마한 비주얼 쇼크. 그 최연소 센터장님이신데 누가 봐도 정년을 넘기시는 모습이시니까요. 뭐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오늘 그 주제를 소개팅 앱에 BTS가 뜬 격이다. 그러니까 가쁜 1등 킹카가 등장했다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잠깐 좀 힌트를 주세요. 그쵸. 올해 증시에 사실 어마어마한 충격을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준 기업이죠. 세계 1위 배터리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됐고요. 사실 되게 익숙합니다. 너무 많이 회자가 됐으니까요. 맞아요. 동시에 굉장히 또 낯설죠. 이 회사 제대로 본 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정말 허와 실이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증시에 갑자기 세계 1등 기업이 이제 나타나서 뭐 놀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2차 전지 소개팅 LG 에너지 솔루션 편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한 기업이긴 하지만은 뭐 LG화학과 그런 관계가 지금은 어떤지 그런 지배구조적인 측면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LG그룹이 전반적으로 사업부별로 어느 정도 기업들의 정리가 일단락이 됐죠. LG전자를 위주로 한 IT 기업들군이 있고 오늘 말씀드릴 LG에너지 솔루션은 화학그룹 내에 있습니다. 원래부터 LG화학의 자회사이기도 했었고요. 이제 LG생활건강,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화장품 기업과 함께 이제 케미스트리 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계열사 내에서 제일 큰 중심축이 됐고요. 그 지배구조상으로는 손자 회사로 위치해 있지만 사실 위상이나 그룹사 내에서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사실 탑 클래스의 회사가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상장을 하긴 했지만 구주 매출을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LG화학이 80%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유동 주식 수는 많지 않은 구조고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LG화학이 완벽하게 종속돼 있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2차 전지, 뭐 배터리 관련 회사다 이렇게만 또 알고 있는데 뭐 제품군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업 부문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LG화학의 단일 사업부였다 보니까 사실 뭉뚱그려서만 저희들이 보고 있었죠. 맞아요. 매출이 뭐 몇 조 나왔다 아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 상장 이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10년 이상 세계에서 배터리 1위 업체를 지속했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CATL 때문에 요즘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 탑 클래스의 회사죠. 그러니까 저희가 배터리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부 노출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여기 소형이라고 넣어놓은 게 사실 저희한테 이제 제일 익숙한 IT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파우치 배터리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삼성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들 다 여기 소형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재밌게도 그 옆에 원통형 여기 굉장히 큰 매출 비중이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예전에는 이게 저희 전동 툴에 쓰이던 배터리예요. 드릴이라던가 저 마사지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많이 쓰이던 배터리인데 원래는 거기 시장 규모가 클 것 같지가 않죠. 저희가 핸드폰이 더 커 보이니까요. 맞아요. 마사지건이 핸드폰보다 시장이 크진 않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아진 거는 이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회사들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 선도 회사들이 원통형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납품을 하면서 원통형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ESS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크게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를 저장하는 설비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파우치형 중대형 배터리. 이게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큰 배터리 팩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비중 50%를 넘긴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배터리라고 하는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상장 전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 더 이상 정보를 더 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건데 그렇다면 이런 뭐 제품군 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부문별로 영업이익의 뭐 추이랄까요?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아주 러프하게만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업부별로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볼 수 있게 됐고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에도 기록할 예정입니다. 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10조 매출이 채 못 됐던 게 이 배터리 사업부였었는데요. 당시에는 전기차 매출 비중이 네. 크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 2025년도에는 50조 이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의 이미 설비나 전기차 관련돼 있는 수주들은 거의 픽스가 돼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가시성이 높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익성도 계속 성장하면서 개선될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놨고 네, 시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규모의 경제가 나오다 보니까 제조업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긴 다음부터는 수익성이 1차적으로 개선되는 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원통형 배터리, 이 배터리의 쓰임새가 바뀌면서 전동 툴에서 쓰이다가 전기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통형 배터리의 매출 비중이 향후에 좀 늘어나는 걸 여기서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이 부분도 같이 이익 개선에 견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규모의 경제를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또 얼마나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캐파를 증설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업은 뭐 증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어떻게 좀 나오고 있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IT나 자동차에 들어가지만 성격은 화학 산업이다 네. 보니까요. 규모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료를 싸게 사와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공장을 크게 지어야 되는데, 재밌게도 다른 화학 산업이랑 좀 다른 양상이 지금 배터리 산업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어떤 거냐면 리저널화죠. 그러니까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대량 양산을 한다. 원래는 중국이나 그냥 한국에 공장을 크게 짓고 수출하는 게 네. 화학 산업의 기본적인 모델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무겁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 창출이나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투자 문제 때문에 현지에서 지어라 이런 압박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자국에다가 크게 짓는 이런 업데이트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현지 거점들을 크게 지어야 되는 굉장히 투자가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었고요. 동시에 미국, 유럽, 스웨덴 이런 데 현지에 진출하게 되면 거기에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도 같이 꾸려야 되는,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네. 유형의 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 100기가 조금 넘는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향후 500기가까지 고속 성장을 할 걸로 이미 투자 계획이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상장 자금 10조 원도 네. 다 여기에 투자하기 위한 이슈였었죠. 그리고 투자의 위치들도 다 굉장히 이제 잘 분배가 돼 있다. 주요한 전기차 국가들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가 들어간다. 그만큼 모든 지역에 다 노출을 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좋은 점도 많이 봤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도 잘 공부를 했는데 이 상장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시점이 4월 중순쯤입니다. 근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도 좀 커지고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좀 상장 초기에 좀 잡음 이런 것과 관련한 또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코멘트를 해주실까요? 사실 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어떤 이런 좋은 면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장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네. 어마어마한 IPO의 흥행으로 또 증명이 됐죠.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이 IPO 주식에 대해서 많은 트라우마들을 갖고 계신 게, 초기에는 성과가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다가 향후에 급속도로 맞아요. 성과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났었고, 이거 이제 저희가 오버행 부담으로 많이들 얘기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버행 부담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소화가 돼야 될 노이즈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지배구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신주나 구주 매출을 많이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행의 강도가 강한 기업은 절대로 아니다. 워낙 견고하게 LG화학이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네. 추대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디테일한 오버행 일정들은 테이블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월 말에 상장이 됐다 보니까 4월 말, 이번 달이죠. 4월 말에 이제 3개월 락업 물량이 일부분 오버행이 풀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6개월 락업 물량, 여기가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집중돼 있거든요. 네. 이건 7월 말에 풀립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 물량은 한 100만 주 조금 넘다 보니까 거래량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오버행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7월 말에 오버행이 이제 1000만 주가 넘게 나오다 보니까 요건 좀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아마 이때가 아마 일시적인 노이즈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시즌이 아닐까
매매하실 때는 조금 고민해 보실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상장 초기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또 네. 필연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대응을 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팅 앱의 BTS 뜬격, 이 가뿐 1등 킹카 등장이라는 주제로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 두 번째 소개팅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항상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 재밌으셨어요? 네, 팀장님 잘 준비해 주셨어요. 아, 네. 그러면은 이 기업 소개에 한해서는 앞으로도 이 애프터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